자, 외교 안보 정치 제국 아웃 김태우 타이완 플러스 아론 건 젠뱅 DW 알자지라 BBC 텔레그래프 프랑스 24 러셀 버트란 트러셀 한동훈 세훈영 철수영 성렬영 제국 아웃. 네, 자 신났어 우리 사이다. 네, 네. 김태우가 기뻐하니까 저도 기쁘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기뻐하지 않더라도 제가 기쁘네요. 네, 제가 아프리카 TV 대문에 제국 아웃. 네, 문전비 아웃이잖아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늘 얘기하죠. 때가 되면 다 됩니다. 국의원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이거는 문전비 제국. 걱정하지 마세요. 지명이 화이팅. 이달 진심인 거 알지? 지명아 댓글 딱 몇 달도 열심히 투쟁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완 뉴스. 왜 타이완 뉴스를 왜 구독하냐, 이 타이완 뉴스가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저는 아리랑 TV를 계속 지난 방송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아리랑 TV가 한국의 뉴스를 영어로 이렇게 보낸다, 이러한 것을 바꿔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한국 소식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대한민국이 G8 국가 정도의 국격이 이미 상승한 나라야. 선진국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상의 안건들에 대해서, 베르루스코니가 죽었다는 데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트럼프가 뭐 기소됐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BBC나 뭐 영국의 방송, 프랑스 24, DW, 미국의 공영방송 PBS나 이런 데는 얘기해준다 이거야. 심지어 타이완 뉴스도 이렇게 얘기해준다 이거야. 이런 거를 한국에서 아리랑 TV는 얘기를 안 해. 한국 위주에 한다 이거예요. G8이 되고 싶으면 아리랑 TV 방송을 전면 개편을 된다. 바꿔야 된다. 아리랑 TV가 지금 한국의 좌우의 파쇼 찌라시 수준이다 이거예요. 이게 내가 얘들아 한국의 찌라시들, 좌우의 파쇼 찌라시들을 안 본다 얘들아가 얘기하는 게 수준이 낮아서 안 보는 거예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안 보는 겁니다. 인용도 안 하고. 대만 얘네들은 지금 유엔에 뭐 이렇게 들어오지도 못하는 나라가 이 정도인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좌우 파쇼 찌라시 기레기들은 많은데 역할은 못해. 대한민국 시민들은 다 역할하고 있는데 한국의 좌우 파쇼 찌라시들은 기레기들은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세금만 축내고 있어. 그리고 카나디아 이 독립 저널리스트죠. 조회수가 이러한 거는 제가 볼 때 충격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선진국이고 복지국가고, 근데 막 토론토 막 시내, 밴쿠버 시내에 저렇게 막 노숙자가 있고 사람 살 때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끔찍한 지하철 테러 같은 경우는 무차별 테러란 말이에요. 좀 무서워서 어떻게 지하철 탈 수,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건 캐나다다, 우리는 아닌가 다. 이미 안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런 캐나다 같은 나라가 저 정도면 한국도 멀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빨리 우리가 저러한 어떤 연구해야 된다. 태스크포스 팀이 나와서 인드라, 이주민 20년 전에 인드라가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 심층 고민하고 연구를 했듯이 이 약물 중독, 그냥 단지 제약회사 성토하는 것만으로, 그건 제약회사 음모론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우리는 고령화 사회다.
그런 면들에서 이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건 뭐 의사 탓이네, 뭐 정부 탓이네, 뭐 이런 약사 탓이네, 시민단체 탓이네, 이거는 해서 그럴 차원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해결이 쉽지 않은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캐나다 기자한테 정말로 고맙고, 저는 이 비디오를 통해서 캐나다라는 나라를 실망했다 이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건 캐나다만이 가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보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캐나다 다잉이라는 이런 것들, 이 동영상을 널리 유포시켰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모든 분들이 이 비디오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냥 단지 저 무슨 뭐 그냥 클럽 가서 물병 맞는 거나, 여태까지 마약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냥 북한산 마약. 그냥 뭐 어디 저기 클럽에서 승리 같은 애가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강간하는 때나 저거 쓰는 마약, 뭐 이 정도만 생각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약물 오남용, 처방만 잘 지면 되지.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사한테 다 책임 막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 약사도 약팔이, 약사한테만 또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성렬영 정부와 한동 법무부 장관이 열심히 마약 단속하고 청소년한테 가는 건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 이건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서 이 캐나다 이즈 다잉을 정말로 이러한 동영상을 널리 유포시킬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캐나다 정부나 캐나다 대사이신 분에게 결코 이거는 캐나다를 훼손시키거나 국격을 낮추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들을 사전에 양해를 충분히 구한 다음에 정말 이거를 저는 학교에 다 돌렸으면 좋겠어요. 중고등학교에 이 캐나다 이즈 다잉은 캐나다가 죽는 게 아니라 인류가 죽어간다, 이런 관점에서 교재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시청각 교재로. 지금 뭐 10대부터 문제니까 초등학교는 이런 거 너무 끔찍하니까 중학생들부터 성교육 교육시키듯이 이 중학교 때부터 이 마약 교육 시켜야 된다. 지금부터. 이거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마약 교육 안 시키면 한국 큰일 납니다. 제가 볼 때. 시청각 교육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만들었어요. 조회수 1억 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동영상 이런 동영상은 제 생각에 이 다큐멘터리는 K-팝처럼 1억 이상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만드신 분은 고맙습니다. 캐나다만의 문제입니다. 인류 보편적인 문제래요. 아론건님 고맙습니다. 이건 젠뱅TV. 오피오이드 펜타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24에서 이 핀란드에 무슨 38선 휴전선 만든 것처럼 채찍선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냉전이냐 관점인데, 그 핀란드 시민의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프랑스 24에서 보도한 내용 중에 하나 있는데, 이제까지는 러시아 정부의 책임, 우리 파시적 푸딩의 책임이었다면, 저 댐폭파 이후에는 이제
러시아 시민의 책임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태가 바뀌었어요. 네, 댐 폭파 이후에는 러시아 시민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태까지는 다 러시아 시민은 잘못 없어. 이 모든 건 다 푸틴과 우이파쇼 푸틴 파쇼 정권 최측근들의 문제였을 뿐이다 라고 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아닙니다. 네. 대량 학살을 저질렀어요. 인간이 아닌 짓을 했어. 문좀비처럼. 이런 제노사이드, 이런 히틀러처럼 인종청소를 한 거예요. 이런 범죄자를 그냥 놔두는 러시아 시민들은, 당신들은 전범자야. 내일 당장부터 어떤 수단을 가지지 않고 이 위파쇼 푸딩을 어떤 수단을 더 쓰고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내세워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푸딩 파쇼 정권이 끝나고서도 그때 당신은 뭐 했는가 인류는 물을 것입니다. 독일 시민들은 우이파쇼 히틀러 파쇼 정권 치하에서 투쟁했잖아요. 일부는 우이파쇼 자이파쇼라고 해서 다 책임이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러시아 시민들 똑바로 들으세요. 당신들은 이걸 그대로 놔둔다면 당신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 댐폭파 이전까지는 러시아 시민에게 굳이 책임을 물을 것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댐폭파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들어가 강조드리겠습니다. 핀란드 시민이 말이 잘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DW와 알자지라,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시작했냐 안 했냐, 위파쇼 푸딩은 이미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시작됐고 자기들이 그걸 대반격을 좌절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대반격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작전상 둘 다 이해가 되죠. 어디까지나 이해가 될 뿐이지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신 알자지라는 훨씬 더 이렇게 모스크바의 기자도 특파원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더 얘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알자지라가 있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나 알자지라나 사우디나 다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번 큰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엘니뇨 BBC 엘니뇨 현상이라는 게 있다,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올해 유난히 지구온난화가 더 극심해진다. 여기저기서 내년까지 기후 이변이 많이 생길 거다. 엘니뇨가 뭐고 라니냐가 뭐냐, 이건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한 거 보시면 쉽게 이해되고요. 엘니뇨라는 것은 동남아시아에서 가뭄, 그냥 페루에서는 홍수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베르스 이태리에 이름 맨날 베를루스코니가 죽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관점에서 첫 번째, 베를루스코니는 인들아 보기에 2차 세계전 이후 이탈리아에서 가장 파시스트적인 정치인이었다. 히틀러처럼 대한민국 최초 파시스트이자 무능부패 숫골통 매국노 반쪽 노면이 대한민국 최초 파시스트시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가 볼 때 베를루스코니가 최초의 파시스트 정치인이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왔어요. 말만 잘한, 미디어를 이용할 줄 알았던 정치인이에요.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뭐 클럽 가수였고
뭐 골키퍼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있는 거죠. 뭐 아니 그냥 클럽 가수이기만 했구나. 그렇죠. 어쨌든 이탈리아 사람들이 축구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니까 뭔가 대중성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발전문화하고 비슷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말만 잘하는 애들을 싫어합니다. 일 잘하는 대통령을 원해요. 베를루스코니 같은 분은 그냥 클럽에서 가수로 성공해서 가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가 집권 한 시기 전으로 이태리발 일루미나티 음모론이 떴어요. 인드라가 소개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태리의 종교인과 교양청을 중심으로 한 종교인과 정치인 일부가 뭔가 유럽의 정치판을 뒤엎으려는 일루미나티 음모론을 꾸미고 있다. 그런데 그게 뭐 음모론 동영상이 없어지고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바마 정부 때인가 리비아 카다피 똥침 사건이 있었잖아. 그거 때 리비아 원유를 둘러싸고 영국 노동당 플레어, 이태리 베를루스코니, 카다피 흑막이 폭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오바마 정부의 분노의 똥침이 베를루스코니를 경고였는지 하여튼 베를루스코니하고 또 오바마가 사이가 안 좋아요. 악연이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내막이 있는데 구체적인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드러난 뉴스로는 이래요. 뭐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 오바마하고 힐러리가 좋지 않다. 제이 록펠러가 힐러리를 대록주가 오바마를 지지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사진만 보고. 근데 그거는 어쨌든 근거는 아직 희박한데, 힐러리하고 오바마가 어쨌든 정치적으로 서로 같은 당이지만 대통령 자리를 놓고 싸웠기 때문에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그 빅토 로스차일드 손자가 있어요. 한때 뭐 파리 로스차일드와 런던 로스차일드를 통합한다. 그래서 빅토 로스차일드가 장손으로서 책임진다. 나다니엘 로스차일드가 한때 여자들과 파티나 하면서 놀러다니는 친구가 정신 차렸다. 그런 게 10년 전에 뉴스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파티를 열었는데 이 카다피 아들을 초청했다 이거죠. 썼던 건 요거는 뭔가 나 지금 뭐 언젠간 나오겠죠, 때가 되면. 그러니까 빅터 로스차일드 아들이 제이콥 로스차일드예요. 그러니까 빅터 로스차일드하고 빅터 로스차일드가 첫 번째 결혼했던 부인하고 사이에서 났던 게 제이콥 로스차일드고, 제이콥 로스차일드의 아들이 나다니엘 로스차일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베를루스코니가 이용룡에게 AC 밀란 구단을 매각했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인드라이다 국유본 관점에서 2019년 대록주 황제가 되기 전까지 2018년까지 전 세계에서 친중하지 않은 지도자가 없어요. 다 친중했어요. 2018년까지 친중한 거 갖고 뭐라고 할 거는 못 된다. 제가 얘기를 분명하게 드릴 수 있어요. 친중이 죄가 아니다는 거죠. 국기본이 뒤에서 친중하라고 다들 하고 있고, 친중하면 떡구멍이 생기니까 다 친중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저 강조할게요. 한 분께서 계속 메르켈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메르켈이 동독 출신이고 콜 미치고 음모론에 따르면 이제 메르켈도 같이 다 보는 얘기 음모론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메르켈을 좋아하고요. 메르켈이 자유우파 정치인이라고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메르켈 좋아합니다. 그 메르켈이 또
집중공 인권을 비판한 바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9년 이후에도 친중공 노선을 걸었다면, 대륙주 황제 집권 이후에도 친중공 노선을 걸었다면 그건 비판받아야 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친미 친중이다. 친미 반중이다. 반중 친미가 핵심이 아니고 친미 반중이 핵심이다. 예를 들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스차일드 가신이라고 보통 그렇게 소개가 되는데, 저는 강조하잖아요. 마크롱의 이력에서 중시될 것은 노스차일드 가신이 아니라 미국 프랑스 친선협회 회원이라는 게 더 중요한 이력이다. 마찬가지로 메르켈도 그렇고 친록펠러 친미였다 이거죠.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존경받아왔다. 그래서 현안을 잘 관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베를루스코니 같은 경우는 뭔가 이탈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뭔가 수상하다. 그리고 2019년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도 마치 반쪽 미당 애들처럼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이태리 지금 현 여당이 연립정부가 멜론이라는 여성이 지금 당수로 있는 당이 중심이 돼서 연립정부를 세우고 있고, 그 소수 정당에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당이 뭐 포르자 뭐 저쪽 이태리인가 이 베를루스코니가 만든 당인데요. 이게 마치 이스라엘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자유 우파잖아요. 근데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우익파쇼 정당들과 연립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일각에서는 이제 멜로니도 파시스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쪽으로 너무 치우친 애들의 얘기고, 전 현 멜로니는 자유우파와 우익파쇼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친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멜로니를 직접적으로까지는 않지만 이 친구가 좀 언제든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멜로니가. 그래서 멜로니나 네타냐후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자신과 연립한 그 우익파쇼 세력들에 대한 개혁을 계속 촉구해야 된다. 네타냐후는 촉구하고 있잖아요. 우익파쇼 세력도 군대 가야 된다, 주장하는 거. 핵심 개혁 사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멜로니도 그 우익파쇼 층에게, 연립정부에게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 가령 뭐 이태리 북부만, 잘 먹고 잘 사는 이태리 북부만 따로 독립하겠다, 뭐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 해야 된다 이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 덕분에 생각하면 이태리에서 맨날 밀란만 우승하다가 AS 로마가 유로파 작년에 우승했고, 이번에 밀라노 김민재가 있는 나폴리가 남부잖아, 이태리 남부. 우승한 게 이태리 전체 관점에서는 좋은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유럽에서 그 분리주의자들에 반대예요.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거 반대하는 입장이고, 스페인이 카탈루냐가 독립하겠다 이런 것도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태리 북부가 분리하겠다, 그래서 코르시카가 프랑스에서 분리하겠다, 이런 것들에서 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과거에 70년대까지만 해도 빅토르 시찰레가 그거 황제 때만 해도 좌익파시오들은 유로 통합 노선이었거든요. 근데 빅토르 시찰레가 그거 황제에서 물러나고 노펠러 가문이 황제가 되면서 얘네 좌익파시오 노선이 바뀌었어요. 유로를 해체하자, 전략적 목표를 바꿨습니다. 바로 유럽의 좌익파시오들이 유럽의 해체를 원하기에 전 반대해요. 분열을 반대합니다. 유로는 더 확장되어야 되고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게 인들의 입장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칙은 그런데 그때 사안에 따라서 예. 예를 들면 메시 좋아하잖아요. 바르셀로나 좋아하고 예. 스코틀랜드 문화를 또 좋아하잖아요. 인드라가 예. 에딘버러 예. 프리메스의 고향 예. 좋아하잖아.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말씀드리시고 근데 다만 베르스코니에 대해서 평가가 개입 평가는 그렇지만 현 정세에서 보면 묘하게 베르스코니를 비난만 할 수 없는 지금 유럽 정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태리 정세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태리 정세가 보면 좌우 할 것 없이 다 그냥 예, 좌우 극단 파시오 정당들이 난립 중이에요. 예, 보통 포퓰리즘 정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파시즘 정당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태리 좌익파시오가 더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보니까 얘는 답이 없어. 내가 보니까 예, 이쪽은 이태리 우익파시오도 답이 없지만 그래도 예, 조금이라도 0.1g이라도 좀 더 나아. 좀 더 무게감이 있어 보여요. 예.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은 아닐지라도 차선만 정도로 현재 멜로니 정부가 그래도 낫다라는 게 인들의 입장이고 다만 드라기 정부 골드만삭스 출신인 드라기 정부가 계속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드라기가 이태리 경제를 재건하고 이태리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멋진 나라로 만들어주길 기대했는데 물러났네요. 안타깝죠.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기사를 냈는데 위대한 현혹자라는 기사를 냈는데 제가 비회원이어서 기사를 못 읽었어요. 재밌는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이태리 이코노미스트 지분이 그 이블린 로스차일드가 물러나고 그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결혼한 엘칸이라는 이태리 자동차 재벌 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엘칸이 이런 사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독일의 DW 방송이죠. 공영방송. 네. 독일의 슐츠, 그 다음에 폴란드 두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마크롱. 이렇게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네요. 이거를 마이마르 트라이앵글 표현했네요. 마이마르 트라이앵글.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각 방송사 BBC서부터 각 방송사들이 베를루스코니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고요. 조금씩 다 미묘하게 차이가 있죠. 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버트란트 러셀 청년들에게 하는 말 아주 멋진 말을 해주셨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버트란트 러셀은 1차 세계대전 반전했고 반전운동하다 감옥 갔죠. 그리고 그 황제 시절도 커다란 관점에서 보면 제가 볼 때 긍정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잠깐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는 1930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3년 4년까지는 정말 그 황제로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한국전쟁부터 시작해서 끝날 땐 1953년까지인데 이때 잠시 흑화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버트란트 러스의 인생사에서 5점을 남긴 시대다. 원자폭탄인 또 사건이 있었고 그 황제로서 책임져야 될 문제 중에 하나고 한국전쟁을 반드시 일어났어야 되나 라는 면에서 인드라가 설명드렸죠. 이게 한국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당대 세계사적 흐름에서 뭐 유엔도 만들어야 되고 뭐 냉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어디선가 전쟁이 필요했는데 그때가 거기가 왜 한반도였냐. 내가 인드라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조건 속에서 냉정하게 보면 내가 만약에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이 필요하고 어디선가 하긴 해야 되는데 예, 어디서 할까? 그렇다면 나 역시도 혹시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된다 이거죠. 제가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정말로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지만은 그로 인해서 600만 명의 사상자 이재민이 탄한 아주 비극이었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제3차 대전이었는데 여전히 내전이라고 하고 있고 수많은 기밀 문서들이 여전히 해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되지 않았고요. 물론 그러한 어떤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많이 또 수혜를 받았죠. 예. 국유본은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픔을 주면 또 그만큼 보상하는 챙겨주는 맛이 분명히 있어요. 국유본은 부족하다 이거죠. 제가 볼 때 한국인 입장에서. 근데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보면 한국이 그래도 대접받은 축에 속한다. 한국인이 열심히 일하기도 했지만 다른 나라들 생각해보면요, 국유본이 뭔가 보상을 줬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잘 못해서기도 하고 국유본이 피해를 준 만큼 또 보상을 다 해준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한국이 지정학적 위치가 독특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받은 면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깔끔하게 털어내요. 더 받아야 된다, 보상 받아야 된다, 그런 건 저의 파쇼 생각이고 과거에 매달려 있다 이거죠. 우리가 잘하면 돼요. 미래를 보고 국유본과 미래를 같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과거만 생각하고 미래는 안 보고 과거만 보고 보상해 맨날 발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과거는 잊지 말되 냉정하게 역사를 직시하되 좌회파쇼처럼 무식하게 세계사 깡깡 부서지고 반미만 하면 다 되는 그런 헛소리만 하되는 걸로 다 역사를 다 아는 그런 헛똑똑이들 따지는 게 보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애한테 보상 주면 걔 깡통 찹니다. 안 줘도 되겠으냐 그런 놈들한테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새마을 정신이고 자조 정신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주 파시스트는 늘 반쪽 모면 반쪽 운전비 죄국 반쪽 정은 이런 놈을 맨날 구걸하잖아. 반쪽 정은 돈 달라고.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능력이 없잖아 새끼. 하여간 흑화됐다. 그렇지만은 버트란트 러셀의 그 2차 대전 끝나고 한국전쟁 때까지 빼고 그 시기만 빼고는 오늘날 버트란트 러셀은 세계 지성인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구용 귀족들에게도 영감을 준다. 뭐냐? 자유좌우파, 좌우익 파시즘을 경계하라. 자유우파와 자유좌파 노선에 서서 좌우익 파시즘을 경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인 입장에서 버트란트 러셀이 좀 반미의 부채질한 면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영국이 잘못 저지른 걸 구경 귀족으로서 슬쩍 책임 전가한 면도 있어요. 따지고 보니까 그런 것도 우리 버트란트 러셀 구현 전임 황제가 책임져야죠. 책임 회피했으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자, 우리 저 뒤에 버트라트스의 추상화 딱 걸고 있는 그 MIT 교수 노엄 촘스키, 예? 반미주의자. 이제 좀 정신이 좀 차리고, 예? 이제 반미 인생을 반성한다, 이런 책 한 권 내봐요. 예? 노엄 촘스키. 반미는 사기짓이었다. 어쩔 수 없는 먹고 살기 위한 강요였다. 이런 책 한 권 내봐. 노엄 촘스키. 인정해줄게, 인드라가. 안 그러면 인드라 입장에서는 노엄 촘스키는 영원한 자크 데리다에게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크 데리다도 유대인, 노엄 촘스키도 유대인인데, 예, 평생 자크 데리다에게 열등감에 사로잡힌, 예, 열등한 교수 노엄 촘스키. 그냥, 예, 언론팔이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저한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렇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수낙과 보리스 존슨 이 관계. 그래서 이거는 지난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짧게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보통은 지금 방송에서는 이렇게 두 사람의 개인 갈등, 뭔가 이렇게 그 세이지 페럼 시기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파티를 열어서 그걸로 문제가 돼서 총리가 물러났잖아요. 그 문제를 좀 깔끔하게 털고 가자, 도와달라 했는데 수낙이, 총리가 자기 그건 안 되겠네,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뭐 두 사람의 갈등, 이런 거 안 도와주냐, 내가 수낙 총리 되는데 도와준 게 보리스 존슨인데, 그래서 이게 내부 문제, 궁정 다툼, 이런 식으로 지금 보통 이렇게 얘기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은 아니에요. 개인 갈등을 빙자한 외교 침략이다, 이런 걸 잘하거든요. 영국인들이, 영국 채텀 하우스와 영국 정치는 이런 걸 잘해요. 뭐냐, 채텀 하우스가, 영국 구변 귀족 모임인 채텀 하우스가 뭐 최종 결정은 뭐 대륙주가 하더라도 이 보리스 존슨을 추천한 데에는 분명히 중조부가 터키계라는 그런 어떤 다문화, 그것을 굉장히 고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터키가 영국에게 있어 중요한 지정학적 국가거든요. 네, 지난 100년, 아니 수백 년간 얘기 들었죠,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번에 에르도안이 당선됐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뭔가 누군가 책임져야지. 일을 따위밖에 못하냐 말하자면. 그것은 에르도안에게 대한 경고도 되고, 에르도안 문제를 잘 하지 못한 누군가가 영국 정치계에서 책임져야 되고, 알만한 사람들은 알게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용도는 보리스 존슨이 갑자기 국회의원을 사임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렇다고 영국이 터키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에르도안 정부에게 압박을 가는 거. 하라, 너 이왕 대통령 됐으니까 똑바로 해 일. 네가 영국에서 챙겨줘야 될 터키 옵션 하나가 보리스 존슨 없어졌어. 예전엔 전임 총리 위상이 있었단 말이야. 뭔가 이렇게 한 라인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없앤 거야. 똑바로 해 에르도안, 이런 경고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아울러 터키의 동맹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과 인도는 적대 구간이야. 인도가 핵무기 만드는 바람에 파키스탄도 핵무기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 총리는 인도계란 말이죠.
이러한 것들 여러모로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스코틀랜드 국민당 여기도 이제 이 분도 뭐 어떤간에 뭐 남편이 구속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뭐 지지율은 뭐 이렇게 보궐선거 해도 이건 뭐 우리하고 달라요. 저쪽은 영국의 보수당과 토리당이라고 그러죠. 휘그당, 노동당은 이제 보수당이라고 영국에서는 보수당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토리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 습관 때문에 지지층이 웬만해서 안 바뀌어요. 쟤네 축구 문화처럼 어릴 때부터 그냥 토리면 죽을 때까지 토리고, 어릴 때부터 그냥 저 스코틀랜드 민족당이면 그냥 글로 가는 거고, 저쪽은 그래요. 저 동네는. 그래서 누가 하나 뭐 된다고 해서 한국처럼 뭐 이렇게 막 확 바꾸고 인물 위주는 아니에요, 쟤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결과는 모르겠어요. 보궐선거하면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는 지금 현재 한국과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약간 이태리처럼 약간 우려스럽지만 어쨌든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당이 자유좌파면 야당이 자유우파고, 뭐 여당이 자유우파면 야당이 자유좌파이기 때문에 뭐 정권 교체해도 큰 문제 없어요. 외교노선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경제 문제에서 국내 경제 문제에서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아까처럼 중산층 누가 더 해먹냐 그 정도의 이권 다툼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좀 못 살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인물은 더 중요한 인물들은 스코틀랜드에서 많이 나와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동훈 잘하고 있고, 한동훈 열심히 일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70년대생이어서 60년대생이었죠. 간에 차기 대통령 후보는 아니시다. 세훈이 형이 영순이긴 한데 뭐 너무 잘해서 영원한 서울시장이기를 바라고, 종신 서울시장, 설수영이나 원희룡 두 사람이 유력하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민간단체 보조금 전면 검토 이런 거 돼야 되는데 이런 거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면도 있어요. 국원 귀족 일부가. 네. 국원 일부 라인에서 한국 시민단체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가령 한국의 상당수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저쪽 독일의 인드라 강조했죠. 독일의 그 연구소들하고 연결이 있잖아요. 정치 연구소들하고. 그 독일의 정치 연구소가 다 국일본 조직이거든요. 산하 조직. 독일의 인드라 강조했잖아. 독일의 정치 연구소들 무슨 재단 아데나워 재단, 무슨 뭐 룩셈부르크 재단 이런 거요. 국여 조직입니다. 거기서 라인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반발할 수 있어요. 국원 일부 조직에서 국원 귀족들이 성년이 형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할 건 해야지. 관행은 없어요. 공정한 거 이렇게
없어야죠.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예. 다른 후진국 가서 그렇게 하시고 한국은 이제 선진국입니다. 예. 이래라 저래라 지지하지 마세요. 그만한 격을 또 갖춰야죠, 한국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네. 12시 19분. 자, 오늘 조금 일찍 끝냈네요. 자, 질문 주실 분 질문 주시고요. 없으면 여기서 방송 끝내겠습니다. 뭐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질문 주시거나. 다 주무시나? 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네. 다른 다 주무시나 보다. 네. 여기서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네. 네. 사이퍼님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여러분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으세요.